자, 이번 토픽은 우리가 probabilistic ML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요. 그런 머신러닝의 어떤 probabilistic한 어프로치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베이스 티어렘하고 probabilistic inference에 대한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probabilistic한 어프로치들의 사례들, 뭐 베이시안 디시전 이론, 그리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그리고 probabilistic 모델링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확률에 대한 복습이 필요한 수강생들은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이 probability review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문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필요한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probabilistic ML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다루어주는 것이 uncertainty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evidence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그런 값들이 있어요. observed variable로 우리는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결국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certain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센서가 있을 때 그 센서의 값을 읽어서 기록한 것, 그리고 뭐 질병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심텀들을 우리가 관찰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록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반면에 unobserved 이런 variable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observed variable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하거나 뭐 예측하거나 설명하거나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쪽에 센서 값을 읽어서 뭐 레이더라고 하면 오브젝트가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의사 선생님이 심텀을 쭉 들은 다음에 이 병이 뭐 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있다면 뭐 스테이지나 뭐 이런 건 뭔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이 unobserved variable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robabilistic 모델 또는 간단히 모델이라고 하면 결국은 unknown variable을 알아내는, 즉 그런데 known variable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unknown과 known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모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링이 뭐 디터미니스틱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뭐 계속 probabilistic한 어프로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probabilistic 모델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아주 정말 엑기스만 딱 이야기하면 이 아래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조인트 PDF인데 뭐와 뭐의 조인트 PDF냐 하면 관찰한 거 X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것 unobserved 뭐 hidden이라고 또는 latent라고 할 수 있는 이런 variable 간에 근데 variable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둘 다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observed variable x하고 hidden variable z 사이에 joint PDF 같은 것을 우리는 probabilistic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unknown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뭐 어제까지의 뭐 주식값을 쭉 관찰한 다음에 내일 주식값 뭐 알아내고 싶잖아요. 그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걸 원하죠. 그래서 결국은 unknown, 아직 관찰하지 않았거나 관찰하기 불가능하거나 어쨌든 unknown에 대한 인프런스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nown으로부터 unknown에 대한 인퍼런스를 결국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결국은 포스트리아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위에 있는 x하고 z 측면으로 포스트리아를 써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p, z, given x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는 우리가 observe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certain 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정된 evidence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unobserved then z라고 하는 것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률적으로 알아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pz given x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리아 분포가 되고요. 머신러닝의 핵심입니다. 포스트리아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자, 우리가 배운 확률 통계 시간에 배운 대로 써보면 일단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위에 있는 pz, x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체인 룰에 따르면 px 곱하기 pz given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거를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포스트리어 pz given x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의 모델을 그죠? PZ, X라고 한다면 그것을 데이터를 나타내는 P of X로 나눠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델하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 이 포스트리어라고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모델을 연결해주는 이 포스트리어가 키가 되고요. 우리의 모든 다운스트림 분석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언제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거는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approximate한, 그죠? 근사적으로 이 포스트리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approximate posterior inference, 이것이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그 인퍼런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이스 티어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티어렘은 굉장히 이제 일찍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통계 시간에. 그래서 이런 간단한 그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즉 x하고 y라고 하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사이의 probability density joint PDF는 두 가지 방법으로 팩터라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x에 대해서 컨디셔닝 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y에 대해서 컨디셔닝 하는 방법이고요. 그랬을 때 이 1번과 2번을 똑같다라고 놓고 정리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베이스 티어렘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리어레인지 하면 아래쪽에 있는 베이스 룰 또는 베이스 티어렘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x를 어떤 evidence 그리고 y를 어떤 hidden이라고 아까 문맥으로 설명하면 포스트리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py 기분 x일 거고, 그죠? 요 px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면 py 기분 x가 될 것이고, py는 prior, 우리가 x를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y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px는 evidence, 그리고 x 기분 y, y라는 게 컨디셔닝 되고 나서 x의 분포, 이것이 likelihood라는 거죠. 또는 class conditional이라고도 불리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베이스 룰임을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습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머신러닝을 학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머신러닝의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를 할 거고요. 예를 들면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나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아주 많은 그런 프로바빌리스틱 ML에서 이 베이스 티어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에볼루션이다, not revolution. 혁명이 아니라 에볼루션, 진화다라고 하는 것. 이 베이스 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프로바빌리티를 업데이트해주는 이런 과정하고도 다 있죠. 자, 어찌됐거나 우리 고등학교 때 베이스 룰을 배웠고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경우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컨디셔널이 아까 두 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런 컨디셔널, 이런 컨디셔널, 두 개의 컨디셔널이 나왔는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어떠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쉽고요. 반면에 또 다른 그 다른 거는 이제 구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유용하고요. 뭐 이런 그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디셔널은 구하기가 트리키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거는 조금 간단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단어를 주고 그거를 발음해보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쉬워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실험자 많이, 피험자를 많이 모아다가 단어를 줍니다. 뭐 book 준 다음에 발음해보라고 시키면 돼요. 그럼 그거 리코딩하면 여기 있는 pronunciation given word라고 하는 요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반대는 어때요? 어떤 프로넌시에이션을 듣고 그것이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이잖아요. 그죠? 음성 인식이잖아요. 이거 아주 잘하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유용하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단어를 고정해 놓고 이게 무슨 단어인데 발음해 봐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단어를 듣고 발음하는 걸 듣고 이게 무슨 단어인지 맞추는 거. 당연히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어려운 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 왼쪽에 있는 걸 이용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게 베이스 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금 이야기한 그거예요. 여기에 이런 음파를 듣고 여기에
can you believe를 알아내는 것, 이게 음성 인식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런 음파 듣고 이거 알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룰은 하나의 컨디셔널을 it's inverse.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이겁니다. 이 둘이 서로 뭐 인버스 관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쉬운 거로부터 어려운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py 기분 x가 구하기가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px 기분 y가 상대적으로 쉽다면 이 어려운 py 기분 x를 이렇게 베이스 룰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룰을 이용해서 컨디셔널, 조금 구하기 용이한 컨디셔널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컨디셔널에 대한 어떤 그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그 의의를 이야기했고요. 예를 한번 들어서 베이스 룰을 이용한 인퍼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고자 하는 예제는 다이어그노스틱한 케이퍼빌리티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다이어그노스틱한 케이퍼빌리티를 어떤 측면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냐 하면은 이런 코저란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해서 다이어그노스틱한 어떤 기능을 해보자라는 예제가 됩니다. 자, 수식으로 쓰면 이제 이렇죠. 코즈에 대한 확률, 그런데 이제 이펙트, 뭐 우리 관찰이나 이런 거죠. 관찰값이나 이런 거를 이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목격했을 때, 이제 코즈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그 확률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베이스 룰을 이용하면 이제 우변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코즈 자체에 대한 프라이어, 그리고 코즈가 있을 때 이펙트가 나는 것에 대한 확률 정보 이렇게 이용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포스티리어 확률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코비드 19에 대한 어떤 그 심볼 D, disease를 우리 D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텀 S라는 심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래에 나와 있는 예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디지즈가 있을 때 cough, 심텀이 나타날 확률이 0.8, 즉 코로나에 걸렸을 때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80% 정도의 확률로 이제 기침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릴 확률을 보면 이제 이것이 실제 팩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례를 위해서 그냥 넣은 임의의 값이니까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0.0001이라고 하는 확률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어찌됐건 기침은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죠. 뭐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뭐 사례가 들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침하는 뭐 비율 뭐 0.1 정도 뭐 유병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건 이거죠. 코로나가 있느냐 기침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좀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있다면 그분들을 관찰해서 기침하는 그런 비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구를 쭉 보고 기침이나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유병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이제 세 개의 이런 확률값은 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반면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진단의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심텀이 있을 때 디지즈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위에 있는 베이스 룰에 따르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 위에 있는 이 세 종류의 확률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0.008이라고 하는 확률로 기침을 했을 때 코로나다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확률이 낮고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는 유병률이 아주 낮진 않고 10% 정도 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침한다라는 사실만으로 뭐 코로나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요 이그젬플의 내용이고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자면 여기 있는 것이 어떤 의학적인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작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로 인해서 어떤 오해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디지즈의 posterior probability가 굉장히 낮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관으로 보면 기침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병의 확률이 만약에 굉장히 낮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그 병일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냥 토이 이그젬플입니다. 이것이 뭐 실제 코로나의 비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